예, 안녕하십니까, 오건수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 유권자가 그제 시민들께 출마의 변과 더불어서 인사 말씀 간략합니다. 예, 저는 사실 초선 의원으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지역구가 워낙 면적도 넓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나는 지역 대부분들은 면단이 많이 계시는 분들이라서 일 자체가 제가 해야 될 일 자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해도 못다한 일도 너무 많고 또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고 또 정말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꼭 재선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또 4년 전에 가졌던 그 마음처럼 제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처럼 재선에 임해야 된다 어떤 그 각오로 지금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건수 위원님, 후보님 가족관계와 네. 지금 자란 배경이라든지 지난번 책에서 제가 읽기는 읽었습니다만은 정치 입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거제 지역에서 한 40년 가까이 한 39년 정도 교직 생활을 한 남편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시집간 딸 아이와 시집 안 간 딸 이렇게 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저는 거제 창교학부회를 98년도에 창립 멤버로서 했었고요. 남편이 아무래도 교직에 계시고 또 저희 시댁 집안이 다 교직에 계세요. 뭐 초등부터 대학교까지 다 교직에 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창교육학부회를 창립할 당시에는 교육 현장이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 그대로 참 교육을 실현시킬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제 시민연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찾아내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운동처럼 해왔던 뭐 촌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무상급식 뭐 교복 공동 구매 뭐 등등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오면서 시민운동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도권에서는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운동 차원에서 투쟁적으로 해야 된다면 제도권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훨씬 더 쉽게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시민운동을 한 20년 가까이 했지만 정치를 직접적으로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치를 잘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렸고 잘 하시게끔 같이 이렇게 논의도 하고 이랬지만 제가 직접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아마 시민운동을 한 어떤 그 밑바탕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치하시고 시민운동 하시면서 가족들한테 소홀했던 점은 좀 없으십니까? 많죠. 사실은 제 남편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일에 빠지면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한다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집니다. 제가 뭐 일을 하면은 뭐 밥도 생각 안 나고 그 일이 다 마무리되고 완성될 때까지 그냥 가족도 뒷전 일이 우선 이런데 그거를 고치려고 해도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남편한테 늘 미안고 오 의원님 후보님이 돼야 되죠? 네. 네. 후보님 제일 잘하는 요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엄마 이 요리는 정말 잘해 하는 거 저만의 김밥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어느 김밥집에서 사 먹어도 엄마 만들어준 김밥이 최고야. 또 하나는 엄마가 만든 두루치기. 그거는 진짜 자신 있게 아이들한테서 제가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 같은 패널 분들 다 같이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건데 지역구가 바뀌었습니다. 예. 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이라든지 공약도 다시 마련해야 될 텐데. 사실은 지역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지역구가 바뀌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경남 도의원이 거제시 전체를 또 하고 경남 전체를 이렇게 책임지고 해야 될 역할들이 있으나 그래도 지역구가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동안 아주동에서 4년 동안 열심히 이 지역에 일어난 일들, 그 다음에 챙겨야 될 걸, 민원들 이런 것들 다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언제 해결해야 되고 이건 언제 해야 되고 어디까지 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는데 상문동이 제 지역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말씀드리자면 상문동 인구가 34,210명입니다. 32,000명만 되면 도의원 한 자리가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건지 양산의 도의원 한 자리, 두 자리, 그 다음에 창원의 두 자리, 김해 한 자리, 진주 한 자리. 우리 한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거제 한 자리 올 줄 알았어요. 도의원 한 자리. 상문동에 한 자리 별도로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상문동에 제 지역구로 들어오면서 도의원 한 자리를 제가 더 차고 가야 되는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아주동하고 상문동하고 똑같은 동이지만 이게 특색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좁지만 아주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이 뭐 아파트 연합회 아니면은 뭐 신발전 협의회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단톡방이 있어서 매일 그 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하는지 내일 뭐 할 건지 일정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같은 일정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물론 제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여기는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여러 단체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를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크게 구심점을 가진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상문동의 공약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지금 부분적으로 간담회 자리는 했습니다만은 전체 그림은 제가 상문동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주민들 생각을 다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게 정말 맞는지 그거를 제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상문동에 지금 이제 가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희들이 상문동에 약 4만의 유권자들한테 인구에 다갔을 때에 어떤 정치 행보에서는 더 많은 일을 잘하시니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상문동에 지금 들어가셔서 시급한 해남 부분에 박아신 게 있다면 그리고 공약을 세우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저는 이제 공약에도 제가 이게 넣을 것입니다만은 제 지역구가 면단이다 보니까 상문동을 통해서 벽산 아파트 그쪽을 포스코를 통해서 명진 터널로 가는데 거기 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나올 때 교통 정체가 심하고요. 그리고 딱 나오면 거기가 신호등이 있고 벽산 2차로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로 가는 길이고 포스코로 가는 길인데 그게 반드시 우회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우회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주변으로 아이들, 지역 주민들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물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제 생각은 거기 주민들의 안전이나 특히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고 또 차들이 내려오고 이런 복잡하게 얽힌 이것을 볼 때 반드시 우회도로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반드시 그건 있어야 됐고 제가 상문동에 왔을 때 물론 이제 뭐 돌아 다니기는 했습니다만 직접 제 지역구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봤을 때 상문동 자체는 녹지 공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교통 체중이 너무나 심해서 반드시 우회도로나 지금 아마 고윤초등에서 대동다수부로 도로가 이렇게 하나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급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천도 있던데 하천도 굉장히 물이 그렇게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천을 이용해서 뭐 하천 뚝을 이용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유부지가 전혀 없는 그곳에서 하천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이렇게 뭐 힐링까지만은 뭐 하지만은 그래도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이나 그런 장소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건데 인구가 공교롭게도 가장 많은 상문동이죠. 그다음에 인구가
작고 낙후된 네. 지역을 맡으시는 완전 극과 극이지 맞습니다. 남부면 한 1,500명. 네. 복지도 사실 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복지도 그렇죠. 네. 우리 서부, 서남부 거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낙후되어 있고 주민 생활도 사실 그렇잖아요. 교통이든 뭐든 불편하고 양극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나 교육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면에서 저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약 같은 거 생각해 두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물론 이제 우리 그 면단위 지역의 남부면에 한 1,500명 그 인구도 있고 상문동처럼 34,000 인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곳을 들여다보면 어느 곳이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남부면에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자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여유가 있는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두 가지 다 공존하는 곳에서 저는 남부면도 보고 상문동 갔을 때 상문동도 학교가 상동초등학교 2,000명이 넘습니다. 명사초등학교 20명밖에 안 돼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도심에 산다고 해서 상동초등학교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급식도 3교대 하거든요. 늘 학부모님들은 그런 학교에 보내는, 그런 학교에 자녀에 보내야 되는 그 심정이나 그 마음들이 썩 뭐 도심 지역에서 문화나 뭐 이런 뭐 교육이나 면단위 지역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지만 우리 거제 지역은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밀학급에 여러 가지가 열악한데, 그래서 저는 재선이 된다면 면단위 지역과 동단위 지역에서 서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뭐 누구보다도 저는 하고 있고요. 또 그 해결을 위해서 뭐 작은 학교 살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실천하기 위한 것들을 좀 조례도 좀 만들었고 만드는 조례를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그런 거를 좀 제가 좀 재선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그거를 더 이렇게 더 알차게 좀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더 좀 이렇게 달력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하게 여성 도의원으로서 뭐 장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오히려 그게 저해되는 일에 저해가 될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예. 여성 도의원이 아무래도 좀 세세하게 챙겨져요.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하나의 일을 보면 보통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남성분들은 큰 틀에서 보고 큰 틀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큰 틀을 해결하는 것도 하려고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문제들을 찾아내서 그것도 들여다보고 그것도 챙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섬세한 면에서는 여성들이 좀 유리하다, 더 잘 챙겨진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이렇게 여성 의원으로 좀 안 되는 게 있는 게 저녁 자리예요. 그 저녁 자리를 남성 의원들은 아주 자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여성 의원들 보면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민원이나 또 이렇게 자리를 하시는 분들도 저녁 자리에 다 잘하고 또 잘 안 하세요. 근데 남성 의원들은 저녁 자리 약속해서 저녁 먹으면서 뭐 얘기하자, 이런 게 흔한데, 여성이다 보니까 상대 쪽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녁 자리보다 점심이나 차담이나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런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엄숙 후보님은 소주 하십니까? 합니다. 아, 주량은 어떻게? 제가 시민운동 할 때는 절대 술을 못 먹는 여자, 이거로 통했거든요. 근데 도의에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술을 안 마셔도 분위기는 뭐 제가 잘 그래 합니다. 분위기를 맞춰주고 끝까지 술 취하신 분을 모셔다 드리고 택시 태워 드리고, 이것도 제가 잘하는데 농양이 있다 보니까요, 주량이 그냥 늘어요. 소주 한 병 먹습니다. 좋아하시는 안주는 또 두루치기입니까? 아, 뭐 안주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잘 먹습니다. 예. 해양 폐기물 관리 조례를 주장하셨고, 도전을 하셨는데,
거제 지역을 어떤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전체를 하셨는데 거제 지역에는 어떤 혜택이 있죠? 그 사실은 이제 해양 폐기물이 해마다 이제 28만 톤, 15만 톤 정도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침적돼 있는 폐기물이 8만 톤? 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지금 실제로는 저는 해양 폐기물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가 그 조례를 만들면서 용역 보고서도 만들었습니다. 용역 보고서도 만들었는데 그 용역 보고서대로 실제로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용역 보고서대로. 그래서 이 용역 보고서 왜 만들었냐, 제가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거제 지역에 보면 사실은 우리는 육지에 보이는 쓰레기만 눈에 보이지 바닷속에 돼 있는 쓰레기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침적돼 있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다 건져내고 그 다음에 다시 침적돼 있는 것들을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경남 전체의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아예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그물에서 걸려오는 것들은 올리지만 바닥에 침적돼 있는 것은 사실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 침적물도 수거해내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더 이상 침적 안 되게 하려면 저는 굴을 양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발 이거를 경련제로 굴을 어장이 있으면 경련제로 하면 좋겠어요. 그 굴 밑에는 전부 다 가스가 오를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해결을 못 하고 있고, 경련제를 하면 경련제 안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보존을 해주자, 이런 것도 제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생분해성 어구가 바다 밑에 어마어마가 있는데 생분해성 어구를 좀 보급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기존 있는 저 바닷속에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수거를 하고, 생분해성 어구를 하면 4개월이면 이거는 분해가 됩니다. 2개월이면 분해, 1년에 하면 다 분해됩니다. 생분해성 어구가. 물론 이제 단점은 있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싶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그 친환경 부표 이번에 작년에 100억 못 썼고요. 올해 530억 내놨습니다. 630억을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올해 집행 저는 분명히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못합니다. 그 집행을. 왜 못하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스티로폼 그 부표는 자부담을 2,000원 내에 했다면 이 지금 친환경 부표는 한 9,000원 가까이, 8,000원 가까이 자부담 해야 되거든요. 한두 개 쓰는 거 아닙니다. 만 개, 몇천 개 쓰기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도 내가 신청을 원하는 만큼 원한다, 이 말씀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찌 보면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러면 이 가격 친환경 부표가 어째서 3만원인지 3만원 되는지, 가격선정위원회 중앙수협에서 수수료를 4%인가 중앙수협 가는데 그것도 내놔라. 선정위원회에 왜 3만원짜리를 이걸 투명하게 공개도 하지 않고 기업 위험 빼고, 그 다음에 3만원짜리면은 3만원 가격을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공개를 해달라. 그리고 왜 당사자인 어민들은 그 속에 안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 부표를 만들면 친환경에 대한 우리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스티로폼 공장에 만드는 거는 부담을 시켜야지만, 친환경 부표라고 만드는 공장이면은 그 친환경 우리 분담금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줄이서라도 자부담 줄일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 가격 선정을 공정하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4만원짜리를 업체에서 들고 가면 선정위원회에서 그냥 4만원을 매겨요. 왜 4만원이 되는지를 그거를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투명하게 앞으로 해서 자부담을 좀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구하는 게 자부담을 시에서 부담하라 이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덧붙여서 낙동 쓰레기도 문제지 않습니까? 예. 경북 지역이라든지 낙동과 예. 수계를 따라서 낙동 하원에서 방류가 되면 그게 거의 그대로 밀려온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뭐 어떤 대책이라기보다도 어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라면 사실은 2019년도 연말에 맞죠? 법이 그 하천법, 그게 그 안에 포함된 게 뭐냐면요, 낙동과 하구로 내려오는 쓰레기는 그 내려오는 그 지역, 강력지자체, 강력단체나 다 수거해라.
그리고 못 내려오게끔 해라, 차단해라. 그 의무화했습니다. 안 내려오게끔 의무화했는데 그거 안 지켜지고 있어요, 사실. 할 수도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내려오는 것들을 다 그 지역에 있는 데서 차단해서 걸러서 내려오는 물만 내려오게 해라. 이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사실상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 이 아주 뭐 이렇게 물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여기다 뭐 아주 쓰된 아주 강력한 망을 친다, 뭐 여러 가지 안도 냈는데 그것도 아직 잘 안 되고 있고요. 뭐 있긴 있습니다만 그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자체마다 걸러서 좀 내려오게끔 하면 바다로 유입되는 게 적지 않겠느냐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망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딱 걸려가지고 넘쳐서 딱 오는 또 그런 상황이 또 생기고, 이런 것들을 더 걱정은 뭐냐면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것이 더 좀 잦아지지 않을까, 양도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앞으로는 좀 걱정인데,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갖춰서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직은 행정에서도 답을 못 내고 있고, 저희들도 이러이러하게 한 것을 좀 이렇게 요구를 해도 좀 행정도 좀 막연한가 봐요. 뭐 법으로는 의무하라고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 간에 서로 이거는 뭐 우리 내려가는 건데 우리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럼 수거에 대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수거에 대한 그 대책이라든지 예산 지원 이런 걸 명문화를 좀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내려오는 것은 전부 다 육지에서 내려오는데 수거는 우리 그 장목이나 하청이나 능포 요쪽 계신 분들 다 수거해가지고 그거를 또 수거하는 비용도 인건비도 들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그런 거를 우리 경남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그거 수거를 비용을 주든지, 누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너가 수거 안 할거든 비용이라도 주라. 인건비, 수거해서 처리비 이런 거를 주라. 이런 게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도 저희들도 했습니다. 지자체 간에 우리 그 강력시도 간에 그런 것들을 좀 명문화 해가지고 아예 그거를 체결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 도의원 활동을 하셨으니까 지금 거제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특히 상동 이번에 편입된 상동 지역은 그 가밀학급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거제가 어느 날부터 이제 출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제가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성분들의 어떤 출산 장려에 따른 거제시나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지, 여성 정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밀 학급에다가 그 가밀 아이들 정원도 그렇고 고등학교부터 답니다. 우리 거제 교육 환경은.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밀 학급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사들 수급하는 문제도 거제 지역은 징계받은 선생님들,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를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고, 학급당 정원도 그렇고 인간 내주는 숫자도 그렇고 가장 많습니다. 교실도 부족하고 방과후 수업 교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여건은 저는 18개 시도 중에서 가장 시군 중에서 나쁘다고, 저는 환경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만은 거제 지역에서 무슨 이렇게 그 고등학교도 저는 평준화 할 때 고등학교 하나 지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평에 부지 있는 것도 안 되면 거기라도 자투라도 심사를 해서 고등학교를 소규모라도 지어달라, 그 얘기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아이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500명이 늡니다. 고등학교에도 500명 늘어서 지금 모듈 교실을 만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더 나빠지는 거죠. 사실은 뭐 모듈 학교가 교실 같은 형태이긴 하나,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렇고, 상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동 1초가 거의 이제 뭐 이 착공할 그동안 한 3년 정도 끌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도의원 됐을 때 이 문제를 상동 그 1초 추진위원회에서 오셔가지고 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교육청 담당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는데, 상동 1초는 지금 그 땅 그 한 분 그분 이제 해결이 되어서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동 중학교도 상문중학교죠. 가칭 상문중학교도 지금 이제 절차가 다 되어서 이제 곧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교육청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교육 문제는 뭐 사실 뭐 어디서부터 요만큼만 풀고 요만큼 안 풀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교육 문제가 여러 가지 얽혀 있어서 그렇고, 어찌됐든 상문동에 있는 그 젊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자녀들 교육시키는 문제, 학교 보내는 문제,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여건을 좀 나아지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뭐 출산 문제는 사실은 이 출산 문제가 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어느 하나만 탁 이걸 뭐 풀어주면 이게 뭐 내가 아이 놓겠다 이런 게 아니라서, 뭐 안전한 직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또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 종합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라서,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제 지역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한데, 이 군단위 지역보다 출산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안정된 직장이 우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공약 중에 하나 넣는 것이 돌봄, 맞벌이 부부의 돌봄 지원 센터를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상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군단위 지역에는 7시까지도 하고요. 저녁에 교실이 여유가 있으니까 7시까지도 하고, 또 그런 센터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상문동 같은 경우는 여유가 없어요. 사실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아파트 안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한 30평 되는 공간이 있다면 아파트 자체에서 그런 어떤 돌봄방이 되든 돌봄센터가 되든 그런 것을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을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낳고 싶다 하려면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절실하다. 그 중에서 안정된 직장과 그 다음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거, 안심하고 직장에서도 아이가 걱정 안 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고만 먼저 물어볼까요? 그 지금 보안에 지금 사고 국가해양 산단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은 반대를 하고 일부 시민들은 찬성을 하고 그래 되어져 있는데, 실제 뭐 산단이 성인이 나 있는 거니까 기본계획 승인 자체는 나져 있는 거니까 좀 추진을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거제시의 먹거리를 위해서 거기 있어야 된다는 논리도 맞는 이야기고, 일부 사람들은 야 그것보다는 자연으로 남겨놓는 게 낫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도에 그 국가 산단 이렇게 하는 과가 있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오셔갖고 좀 이렇게 좀 진지하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해서 거제가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이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과장님 입장은 그거 국가 산단으로 지정받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다시 정말 필요할 때 재지정받기에는 너무나 어려운데,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정말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대우 삼성이 실수요자로 대해주지 않으면
국가 산단으로 뭐 이렇게 그 하기가 지금 의견을 그렇게 내고 있는데 대우 삼성은 뭐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우리 거제시로서는 사실은 뭐 고민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해양 플랜트 쪽으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해양 플랜트를 자체적으로 기술이나 여러 가지 설계나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사곡만 모래실은 저는 그 안에 포함 안 시키고 싶어요. 사곡만 모래실은 그렇게 보존을 하면서 강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성내공단부터 이미 조성되어 있는 성내공단부터 그 성포 우리 가조도 들어가는 그쪽은 이미 좀 조성이 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좀 변경을 해서 그쪽은 차라리 해양플랜트 국가 산단으로 그쪽을 묶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사곡만을 봤을 때 모래실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역 주민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요. 우리 모래실만큼 우리가 좀 지키자. 도심에서 접근하기도 가장 쉬운 모래해변이지 않습니까? 모래해변이 그런 넓은데 구조란에 있지만 모래실하고의 그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그쪽은 좀 이렇게 그 특별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동남아에 가면 그런 휴양지에 가는 그런 느낌 그런 곳으로 좀 만들고 해양 플랜트 산단이 꼭 필요하면 성내공단부터 아주 깔끔하게 좀 이렇게 좀 해양 플랜트를 넣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가야 된다면 해양 플랜트 대해서는 선거 지역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거제 희망복지재단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있고 복지관을 장애인 복지관, 고인 종합복지관, 옥포복지관, 옥포 노인센터 이렇게 4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름대로 불협화음이 좀 잠잠해질 것 같으면 또 불협화음들이 생기고 과연 희망복지재단이 위탁을 하는 게 맞느냐, 저 복지관을 민간 위탁으로 주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들까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뭐 있을 수는 있으나 계산, 사심,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가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돼야 되겠다 이런 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계산적으로 돼버려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복지, 말 그대로 복지 아닙니까? 말 그대로 희망복지재단에서 이거를 한다면 제대로 정말 진정성 있게 그거를 운영을 하고 진정성 있게 사심 없이 계산 안 하고 한다면 이런 불협화음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뭔가 뭐 이렇게 챙겨야 될 거, 뭐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인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엮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보는 시각이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을 탈피를 하려면 말 그대로 내한테 주어진 것을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그런 것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한테 복지 측면에서 나누어 주는 것을 최고의 어떤 그 덕목이라든지 목표로 삼고 하면 그런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종종 드리는 질문 중에 간단한 질문 간단하게 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질문 드릴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마지막 질문할 때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후보시니까 후보님답게 어떤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어요.
그 따뜻함이라는 것은 마음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정말 정말 오근수근 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비슷한 질문인데 이제는 우리 유권자들한테 나 오건숙이 재선시켜 주십시오라고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건숙이를 꼭 뽑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유권자 분들께서 특히 제 선거구 계신 그 지역 주민들께서 4년 동안 저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어떠기를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말씀을 주시지만 저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그 답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하려고 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만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지금 몸에 배어 있고요. 또 일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려고 꼭 제가 재선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해양을 정말 대변해주고 목소리 있게 얘기해줄 의원님이 과연 몇 명이 될까? 5 손가락에 꼽을까? 그래서 특히 저는 제가 섬 아닙니까? 다리만 있다 보지 섬 아닙니까? 다 항이 있습니다. 조선소 요 빼고 다 항이 있습니다. 어민들 수산업 발전, 수산업에 대한 거 이거 목소리 안 내주면요. 우리 거제의 이 항마다 모든 측면에서 사실은 제자리 걸음 발전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꼭 재선이 되어서 그런 대변해 줄 수 있는 작지만 농민들보다 어민들 숫자는 작습니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을 제가 좀 해야 되겠다. 물론 다른 분야에도 여러 가지 챙겨야 되겠지만 이것만큼 제가 챙겨야 되겠다. 재선이 돼서 이런 생각 때문에 재선도 하지만 재선이 되겠다고 하지만 다른 영역도 있지만 그 이유가 저는 사실은 가장 큽니다. 다른 3분 의원들도 계신데 이 영역만큼은 제가 좀 챙겨야 되겠다. 농업 부분만큼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제가 오늘 인터뷰 자리긴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제에 우리 농업의 희망적인 게 뭐냐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강력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있고 여기와 지금 13개 전부 다 할 건데 11개가 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 수발주 프로그램을 할 건데 우리 거제 지역은 5만 명, 유치원까지 5만 명 어린이들인데 우리 거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 먹일 수 있느냐? 절대 못 먹입니다. 쌀만 해도 3개월만 먹이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 거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휴경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은 다 농사 지으십시오. 계약재배 들어오면 그동안 판로 걱정을 해서 농사를 짓기 어렵고 판매 걱정 때문에 못했는 거 우리 행정에서 우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책임져 주겠습니다. 생산에만 전념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거든요. 우리는 다 여기 해도 모자라요. 다른 지역과 가야 돼요. 그래서 남해에서 밀양에서도 밀양센터 지었거든요. 우리한테 얘기하기 거제에서 우리 거 좀 가져다 주세요.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들어가야 되고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강력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목소리를 정말 행정하고 같이 해주는 의원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걸 위해서라도 우리 농민들한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재선이 꼭 돼야 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수고하셨다고 예. 거제 신문에서 만든 책을 우리 후보자님들은 후보자님께 드리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표지가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